달이 참 밝구만. 낭만적이야. 어라. 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나? 왜 이렇게 흐릿하지? 눈이 심심한데? 침을 맞을까? 잘 들어갔다. 이제야 달이 잘 보이네. 저거 뭐지? 수성, 목성, 토성까지? 어우, 기가 막힌데.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눈 건강하세요? 눈 하면은 할 말 많은 분들 많죠. 젊은 분들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 라식, 라섹 이런 거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들 하는 것 같아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얼마 전에 그 보험 쪽에 대한 기사에서 백내장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나올 정도로 그만큼 핫한 질환이 결국에는 사람한테는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눈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그래요. 야, 너는 똑같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야, 너 안경 어디 갔니?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렌즈 꼈니? 이거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력 검사를 했을 때 왼쪽 눈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도 0.3, 0.4 이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난시가 굉장히 심했어요. 난시가 심해갖고 맨날 이렇게 막 찡그리고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에는 대부분 제가 안경 쓴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되면서 이제 외모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외모에 신경 쓸 만큼의 이 체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렌즈를 껴보려고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점에 가가지고 렌즈를 하는데 이렇게 눈을 용감하게 딱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 해가지고 한 30분 시도하다가 그 안경점 사장님께서 그냥 포기하라고, 안경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여기까지는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한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침에 대한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이제 아는 선배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원에서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침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혈자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정명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정명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요 콧대와 눈 사이에 눈동자 정자예요. 눈동자 정자에 밝을 명자를 쓰는데 눈 안에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쏙 들어가는 부분이 정명이라는 혈자리인데 그 자리가 금침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침혈, 침을 놓으면 안 되는 혈자리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죠.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침을 놓으면 눈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겁은 먹었는데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침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가 정명이라는 자리는 몰라서 사람들이 용감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안 써보다 보니 공포스러워서 자꾸 와전된 거지, 침을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자리다. 단 어떻게 놓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야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서 실습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눈에다가 시술하는 거를 연습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서 여름방학 동안에 처음에는 한 번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제 했더니 맞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라 눈에다가 자꾸 침 놓고 덤비니까, 그것도 6cm짜리 침이었거든요. 6cm짜리 침을 놓고 덤비니까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눈은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고 실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 몸에 침 찌르는 걸 별로 겁을 안 냈기 때문에 태연하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딱 밀고 침을 이렇게 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놓기 시작하는데 제 침을 놓는 손도 태연하고 제 몸도 태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포가 있었나 봐요. 침이 들어가는데 그 침 옆면을 눈 알이 떠는 거예요. 떨면서 막 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렇게 연습을 했죠. 연습을 하면서 눈이 멍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들처럼 큰 선글라스 쓰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맞았냐는 소리 들을까봐.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반 요 정도를 시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니 안 좋고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멍도 들었었고, 멍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눈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도 사실 생겼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눈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이제 다시 또 안경을 도수를 조절하고 새로 맞춰야 되는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안경점을 갔습니다. 안경점을 가고 그랬더니 안경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눈이 시력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안경 도수가 안 맞대요. 왜 이렇게 센 안경을 썼냐고 지금까지. 그래서 원래 다니던 안과 병원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갔었던 곳이죠. 그래서 갔더니 이상하네, 눈이 시력이 이상한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보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밝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당연히 안경 쓰고 그냥 도수가 안 맞아서 좀 어지러운 거보다 생각했는데 눈 쪽에 시력이 많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사실은 그 정명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이용한 눈치료를 굉장히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낫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어요. 시력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안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급성으로 눈이 갑자기 실명되기 전처럼 흐리흐리해지면서 시야가 블랙아웃 돼가던 분이 그걸 맞고 갑자기 확 좋아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보통 안과에서 뭐라 그래요? 눈은 좋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눈이라는 거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정답입니다. 당연히 눈알 자체의 성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서서히 퇴화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히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가는 신경, 옵틱 너브라고 하는데 그 자체의 신경을 누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압박을 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후두, 두판상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시작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은 이 교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굳게 되면 3차 신경이나 이런 부분,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 쪽으로 가는 신경,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딘가가 눌려서 그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양의사 선생님들, 양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결명자 찾는 눈에 좋다는 얘기를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결명자 같은 경우 뭐예요? 간에 열을 꺼주는 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눈은 간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봤을 때 흰 동자 있죠. 눈동자에 빨간색으로 줄이 간다든가 핏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간이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단도 물론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눈 자체의 부분에 눈알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 거라면 회복할 수 없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나 이런 데서 그 열이 찬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뭔가 막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막히는 현상으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거라든가 아니면은 목이나 이런 데 근육이 너무 굳어서 성능이 그래서 떨어진 거라면 백내장, 녹내장 이런 증상들도 많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가 정말로 구조적으로 망가져서 황반변성까지 온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의 호전들을 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6cm짜리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지는 건 맞는데 너무 겁나가지고 못 맞겠어요 하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명쾌 한방은 뭐예요? 약침입니다. 그래서 약침으로 해가지고 시술을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약액이 요 표피 쪽에 분포를 하면서 안쪽으로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효과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호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전체 몸 소통과 간의 열을 꺼주는 치료,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눈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 경우만 아니라면 그 이외의 문제들로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 시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눈 자체에 질병이 생긴 거라면,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 눈은 인체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고 답답할 것 같죠. 그 눈을 최소한, 그죠? 한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사물 분별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서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보면서 즐겁게 보면서 살려고 한다면 20대, 30대도 수술 잘못해가지고 빛범진 현상 생기고 그 다음에 눈이 뻑뻑해서 맨날 인공 눈물 넣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수술을 하셨어도요, 그 주변의 조직들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많이 빛번짐이라든가 눈이 뻑뻑하다든가 건조함, 쓰라림도 많이 덜해질 수 있거든요. 꼭 치료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결명자차나 이렇게 간에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약들, 그런 거를 그야말로 차로서 상시 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이 너무 나쁜 경우는 결명자차도 간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적당히 먹되 꼭 의료인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저희 명쾌한방의 치료, 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시원해요. 맞고 나서 바로 글씨를 보는데 선명해졌어요. 이게 뭐죠?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 쪽으로 그 눈에 작용하는 이제 색채요법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걸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니들 패치로 저희가 이제 약침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붙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겁나지 않게 눈 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간이 안 좋아서 시력이 낮은 건지, 네, 안구 자체의 시력이 낮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일단은 사실상 이제 검사상으로 눈 자체에 대한 검사는 눈 자체의 어떤 눈동자라든가 이런 거의 구조나 이런 걸 관찰해보는 그런 검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 건강검진에서는 시력 검사가 있을 수 있죠. 그것처럼 하는데, 대부분 단편적인 검사를 실제로 잘 보이냐 안 보이냐, 뿌옇게 보이냐 아니냐, 그걸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라든가 망막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진짜로 눈이 성능이 떨어져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부차적인 요인들로 안 좋은 건지는 치료를 어느 정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요, 열의 아홉은 막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 눈이 맑아지고 선명해지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이걸 해보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대부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검사를 해서 이건 눈알 자체가 나빠진 건지 아닌지 검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오셔가지고 한 번 침 맞는 거 얼마 비용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가볍게 이 목 주변 근육과 간의 열을 꺼주는 치료를 같이 동반을 해보면 눈이 맑아졌어 그러면 나는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셔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